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정연파의 정상 상태 해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지금까지 이제 우리 회로 해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키로요프 법칙, 이제 KCL, KVL, 그 다음에 노드 해석, 메시 해석, 해가지고 이제 선형성, 중추의 원리, 전원 변환, 그 다음에 대변환 노튼 정리, 그 다음에 y 델타 변환,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회로 해석을 이제 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DC 회로, 그러니까 전원이 AC가 아니고 이제 직류로 나가는 그런 회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제 회로 해석을 한다. 이제 요렇게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렇다 그러면은 전원이 이제 교류인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상당히 좀 복잡해지고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회로 해석을 하는 방법은 사실은 이제 어렵게 느껴지지만 간단하다는 거죠.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DC에서 이제 AC 해석을 하면은 이제 콘덴서 뭐 저항 있고 콘덴서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인덕터가 있는데, DC 해석은 이제 상대적으로 쉬운데 AC 해석은 좀 어렵죠. 근데 우리가 AC 해석을 할 때 어떤 저항이나 콘덴서나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터를 이제 이렇게 임피던스 형태, 그러니까 주파수 형태로 이제 바꿔 놓으면은 이제 똑같이 이제 지금까지 했던 키로요프 법칙, 노드 해석, 이제 이런 게 다 이제 성립한다는 게 이제 오늘 공부의 이제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교류 해석을 이제 하는 이제 단계입니다. 회로를 이제 우리가 DC 이제 이렇게 이제 주어졌으면 되니까 이제 전원이 AC로 이제 20의 앰플튜드는 20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의 주파수는 이제 4T로 이제 구동 이제 주기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항, 그 다음에 인덕터, 콘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단계를 보면 이제 회로를 이제 페이즈나 주파수 영역으로 변하는데, 우리 이제 그러니까 DC 회로는 이제 시간 영역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해석을 했죠. 근데 걔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화를 하면은 이제 DC 회로와 똑같이 기로의 법칙을 이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파수 영역이나 주파수 영역으로 변화를 하면 노드 해석, 메시 해석, 중첩 원리 등의 회로 해석법으로 이제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문제를 푼 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다시 시간 영역으로 변환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게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AC를 이제 노드 해석으로 이제 하는 걸 이제 예제로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페이저로 이제 변환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원이죠. 전원 이제 20,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4t.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코사인도 마찬가지고 사인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전원이 이제 사인이나 코사인 형태로 이제 주어졌다고 했을 때, 그때 보통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데,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크기. 요 크기, 요 앰플리튜드가 이제 VO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t는 요 주파수 속도를 얘기할 겁니다. t는 이제 이제 시간이니까, 오메가 이제 얘가 주파수니까 얘가 크면 클수록 주파수가 이제 높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이는 이제 얼마나 이제 이동을 했냐, 앞서냐 뒤서냐에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요 이제 요렇게 이제 위상차가 나는 걸 요걸 이제 파이로 이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똑같이 적용해 보면은 일단은 이제 그 20이니까 이제 앰플튜드가 20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오메가 t니까 이제 그 오메가가 이제 4라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코사인이기 때문에 그게 사인 파면은 이제 요렇게 움직일 겁니다. 요 이제 제로점에서 요렇게 움직일 거고, 코사인이기 때문에 제로점에서 이제 그1 형태로 해가지고 요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저기 그 위상차는 없는 겁니다. 위상차는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요렇게 간다면, 사인 파면 이제 딱 0에서 출발한다는 의미고, 그 위상차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항은 이제 그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저기 그 콘덴서나 이제 인덕터 같은 걸 이제 임피던스로 변환할 때 이제 전에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저항은 이제 그대로 Z로 변환하면 그대로 이제 저기 R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L 같은 경우는 J 오메가 L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임피던스라는 거는 이제 주파수 영역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어떤 시간 영역이면은 이제 얘가 이제 주파수 영역으로 이제 되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제 바꿔봅니다. 바꿔보면은 저항은 이제 시범으로 이제 그대로 이제 내려올 것이고, 여기 보면 시범으로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콘덴서는 이제 J 오메가 분의 C가 되겠죠. 이제 J 오메가 분의 C. 그러면 이제 0.1, 그러니까 이게 저기 그 J 오메가에 이제 0.1 마이크로페럿.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제 그 마이너스 2.5J가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례차례 이제 전원을 이제 20 코사인 4t를 이제 그 요 극형식으로 이제 바꾸면은 이제 그 얘는 이제 위상은 없죠. 위상은 없으니까 제로고, 앰플리튜드는 이제 20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오메가는 이제 4, 여기 4니까 오메가는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1헨리 같은 경우는 여기 1헨리가 있죠. 1헨리 같은 경우는 그 J 오메가 L로 하게 되면은 L은 1헨리고 오메가는 4니까 이제 J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0.5 헨리는 그 이제 J4, 그 다음에 0.5 하면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0.1 마이크로페럿, 요 이제 콘덴서 같은 경우는 J 오메가 0.1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4니까 이제 곱하면 이제 마이너스 그 이제 J의 2.5가 이제 5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회로를 이제 다시 이제 임피던스로 바꾸면은 이제 저항은 그대로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은 20에 이제 위상차는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콘덴서는 이제 마이너스 J의 2.5옴. 그러니까 임피던스니까 이제 이게 다 이제 단위는 옴이죠. 이제 그 주파수 영역의 임피던스로 바꿔놓으면은, 그 다음에 1 헨리는 이제 4J의 옴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0.5 헨리는 2J 옴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노드 해석이기 때문에, 노드 해석은 이제 그 이제 처음에 KCL로 이제 각 점의 노드에 대해 가지고 해석을 한 다음에 해석을 이제 그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연립 방정식이 나오면 방정 푼다는 개념인데, 이제 얘도 이제 노드점 두 개죠. V1과 V2가 이제 요 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식이 세 개라고 했죠. 이제 I1, I2, IX. 이게 IX로 이제 책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고, V2도 이제 I3, I4, 그 다음에 이제 EIX가 있겠죠. 그러니까 IX하고 이거는 같은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노드 1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KCL을 적용하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10옴분에, 그 다음에 여기 20V니까 20 빼기 V1 하면은 요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전압이고,
그 다음에 그때 전류가 요리 빠지고 요리 빠지니까 밑으로 빠지는 거는 이제 이 콘덴스의 이제 그 임피던스가 마이너스 J의 2.5니까 분의 이제 V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쪽으로 가는 그 I2 전류는 이제 전압은 이제 그 V1 빼기 V2가 되겠죠. V1, V2고,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제 임피던스는 요 인덕터니까 J4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식이 정해지면은, 그러니까 요 항은 이제 I1에 대한 항이고, 그 다음에 요 항은 IX에 대한 항이고, 얘는 이제 그 I2에 대한 항이죠. 그러면은 I1이 들어가가지고 IX와 I2로 이제 그 분기가 된다는 그런 의미죠. 얘를 정리를 하면은 이제 요 식이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드2에서 보면은 이제 그 I3가 이제 I3하고 EIX가 만나가지고 I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EIX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오는 거 I3는 이제 V1 빼기 V2가 되겠죠. 2에서 이제 이 J4의 임피던스를 나눠준 게 되겠죠. 그게 I4가 이제 되니까 이제 식이 이렇게 되겠죠. 이제 EIX 플러스 I3에 해당하는 이제 요 전류가 합한 게 이제 I4로 나간다는 거죠. I4. 그래서 I4로 이제 나가는 거는 이제 저항은 이제 여기 J2니까 J2분의 V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하는데, 우리가 IX는 이제 앞에서 이제 구했죠. 앞에서 그 이제 여기서 구한 게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IX였죠. 요게 IX 때문에 IX를 요 식에다 이제 적용을 하면은 이제 요 식이 이제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이제 요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식이 이제 그 V2에 대한 요 식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V1에서 게시일로 요 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 V2에서 게시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를 이제 행렬식으로 나타내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크레이머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푼다는 겁니다. 그래, 크레이머 공식은 전에 잠시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행렬식이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V1하고 V2를 이제 구하려고 그러면은 요거의 어떤 이제 행렬식을 이제 구합니다. 구한 다음에 행렬식 나누기 내가 이제 구하려는 곳에 이 값을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구하면은 V1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V2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제 행렬식을 나눠주면은 V2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이머 공식도 이렇게 이제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이머 공식을 가지고 이제 푼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행렬식을 이제 구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V1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것분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여기다 한번 넣어가 풀면 V1이 되고, 얘를 여기다 이제 넣어가 풀면은 V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의 행렬식을 이제 나눠준 게 요겁니다. 요렇게 얘가 열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계산한 게 300이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V1은 이제 앰플리튜드는 18.97이 되고, 그 다음 위상 딜레이가 이제 18.43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이제 코사인 값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0V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요 이제 주기가 이제 이제 오메가는 이제 4였고 요런데 근데 전원이 이제 4오메가니까 이제
오메가 주파수는 이제 바뀌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임피던스에 따라서 우리가 V는 IR 하면 이제 분압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위상 딜레이와 이제 그 진폭이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V1 여기 이제 여기 전압은 이제 그 18.97로 이렇게 낮아진다는 건데, 이렇게 약간 이제 낮아지고 그 다음에 18.43만큼의 딜레이가 생긴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약간 이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된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V2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작아진다는 거죠. 이제 13.91에 그 다음 딜레이는 훨씬 많이 생기는데 180 이상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다시 그리면은 이제 요거 이제 20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 4오메가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오메가는 4도 유지가 되고, 20이니까 이제 요 V2 같은 게, 요게 이제 V1이죠. V1은 이제 요 작아진 값이 이제 18.97, 97V가 될 거고, 그 다음 얘는 이제 진폭은 이제 13.91로 낮아지는 거지. 13.91. 13.91로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180 훨씬 넘는 이제 그 딜레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저기 요게 180이니까 요소 180보다 훨씬 더 이제 딜레이가 더 생겼다는 거죠. 요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위상이 거의 반전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죠.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V1은 이제 진폭은 한 18.9로 낮아지고 이제 18도 정도의 위상 딜레이가 생기고 요 점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V2 여기는 이제 한 198 정도 딜레이 돼가지고 요렇게 이제 그 다음에 전압 진폭은 이제 13.91V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류는 이제 7.59 그러니까 이제 전류는 이제 요 진폭이 더 낮아지고 한 100도 정도의 딜레이가 생겨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를 이제 시간 영역으로 바꾸면은 이제 얘를 이 극형식을 요렇게 이제 시간 영역 바꾸면은 진폭 이제 7.59 그 다음에 주파수는 안 변하죠. 주파수는 안 변하니까 4오메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제 108도 이제 지연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이제 IX를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는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연파 이제 교류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입력이 이제 그 DC면은 이제 뭐 똑같이 하면 되지만은 입력이 교류일 때는 일단 어떤 임피던스 이제 임피던스를 시간 영역이 아닌 이제 주파수 영역으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로 해석했던 KCL, KV 노드에서 메시에서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풀면은 이제 푸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행렬식으로 바꿨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크레이머 공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풀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극형식이 나오면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대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IX는 이렇게 되고 V2를 해보면은 V2도 이제 13.91V에 그 다음에 코사인은 안 변하니까 그대로 되고 4오메가 T도 안 변하고 플러스 198.3도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 점선으로 된다는 거고 얘는 이제 이렇게 바꾸면은 이렇게 이제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지는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DC 회로 해석으로 했던 KVL, KCL, 뭐 노드 해석, 그걸 이제 해석을 우리가 교류 입력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어떤 소자에 대해서 이제 임피던스, 주파수 영역으로 임피던스를 변화시켜 놓으면은 이제 키르호프 법칙을 그대로 쓸 수 있다 하는 게 오늘 이제 좀, 예, 골자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